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공진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과학 소식, 상온에서도 동작할지도 모르는 초전도체, 바로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번 3월 네이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의 열기는 과학 기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은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는데요. 과연 최근 발표된 상온 초전도체 논문의 정체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학계에서도 뜨거운지 긴급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최근 국내 뉴스에서도 핫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 바로 상온 초전도체. 저항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이 초전도체가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논문이 바로 올해 3월 네이처에서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나 시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초전도체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전도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만 동작하는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일반적인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에 발표된 상온에서도 동작 가능하다는 이 신비로운 푸른 결정을 가진 초전도체의 정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당연히 일반인을 넘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핫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연구 결과만 나오면 마냥 기뻐하던 전 세계의 과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논문에 대해서는 왠지 모를 우려 섞인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내막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뒷면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전통적으로 열리는 APS 마치 미팅의 한 강연장에 과학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를 차지한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강단에서는 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죠. 그는 뉴욕 로체스터 대학의 기계공학 및 물리학 교수인 랭거 디아즈 교수였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상온에서도 동작하는 새로운 초전도체 재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인 1911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오네스가 액체 헬륨으로 무려 영하 약 269도까지 낮춘 극한의 실험 환경에서 수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면서 처음 초전도체의 존재를 확인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보다 약 300도가 높은 우리 일상의 상온에서도 초전도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논문이 마침내 등장한 것이죠. 물론 과학자들이 그동안 이 초전도체 특성을 조금이라도 덜 차가운 온도에서 동작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1986년 밀러와 베드놀르츠는 특정한 구리 화합물 기반의 초전도체가 오네스가 발견한 초전도체보다는 더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체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87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양한 과학자들이 여러 종류의 구리 화합물을 실험하면서 이제는 비싼 액체 헬륨이 아닌 저렴한 액체 질소 환경의 저온 환경에서도 동작하는 초전도체를 발견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를 오네스가 처음 발견했던 초전도체와 구분하기 위해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영하 100도보다도 낮은 수준의 온도를 필요로 하지만 말이죠. 그러던 2015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새로운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으로 발견하여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원리는 구리 화합물보다는 초창기 초전도체의 원리에서 이론을 발전시킨 형태로 가벼운 금속일수록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죠. 과학자들은 가장 가벼운 원자인 수소를 새로운 초전도체를 위한 금속 후보로 주목했지만, 수소 원자 자체가 금속처럼 바뀌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압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실험 가능한 압력 수준에서도 금속성을 띌 수 있는 수소 화합물을 만들고, 거기에 높은 압력을 가해 금속성을 띠게 만들면 꽤나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그렇게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황화수소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황화수소에 금속성을 띠기 위해 가해지는 압력은 대기압보다 100만 배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이러한 압력을 황화수소에 가하기 위해 지구상에 알려진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 두 개를 황화수소 사이에 겹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고압을 이용해 강제로 형성시킨 황화수소 금속의 저항을 온도에 따라 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고압 속에서의 황화수소는 구리 화합물 기반의 고온 초전도체와 비슷한 수준의 온도에서 초전도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황화수소를 그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한번 올렸다가 원래 수준으로 내려서 다시 측정을 했더니 초전도체로 변하는 전이 온도가 더 올라가고, 온도를 더 높였다가 다시 낮추니 또 초전도체로 변하는 온도가 거의 영하 70도 수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하 70도에서 작동이 가능한 초전도체가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된 것이죠. 물론 여전히 대기압에 100만 배의 압력이 가해진 상태이지만 말입니다. 이 실험은 그렇게 전 세계의 과학자들로 하여금 고압을 이용하면 어쩌면 상온에서도 동작 가능한 초전도체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2019년 네이처에서는 앞선 2015년 실험에 참여했던 미하일 엘레메츠 박사와 그의 연구진들이 선두에 서서 비슷한 방식으로 무려 영하 23도에서도 초전도 특성을 보이는 란타논 기반 수소 화합물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데
전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작 1년이 지난 2020년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네이처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저자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과학자 뉴욕 로체스터 대학의 교수 랭거 디아즈 연구팀이었습니다. 그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LMH 연구진의 방식처럼 두 개의 다이아몬드 사이에 이번에는 탄소와 수소, 황을 삽입한 후 대기압보다 약 260만 배 강한 압력을 가해 무려 영상 15도 수준에서 초전도 현상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영상 15도에서 나타난 초전도체의 탄생,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논문은 2년 뒤면 네이처의 에디터로 하여금 발표가 철회될 예정이었죠. 이유는 측정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쳤으며 그러한 절차의 세부 사항이 논문에 명시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문 철회. 발표된 논문이 철회되는 것은 저자들뿐만 아니라 그 논문을 평가한 과학자들 그리고 그 논문의 편집자를 포함해 그 논문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신뢰도에 엄청난 흠집을 내는 일이기에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특히 네이처와 같은 초대형 저널의 경우에는 더욱더 드문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포기하고 실적만을 위해 조작된 데이터로 논문을 내는 일부 과학자들이 존재하기에 많은 과학자들은 해당 과학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자인지를 확인하고자 그들의 논문 중 철회당한 논문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철회되었는지를 확인하곤 합니다. 공익의 목적으로 리트렉션 와치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담 마커스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어떠한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 논문이 철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기도 했죠. 이제는 동료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검색을 통해 쉽게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를 평가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랭거 디아즈 역시 결국 동료 과학자들로 하여금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의 문제 제기를 받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2020년 랭거 디아즈 연구팀의 논문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이후 그 어떤 전 세계의 연구실도 랭거 디아즈 연구팀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실험을 해서 같은 결과를 재현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상온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처음 열었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LMH 연구팀도 있었죠. LMH 박사는 그들을 향해 과학자라면 다른 연구진들이 해당 연구를 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온 초전도체 특성의 결과는 오로지 랭거 디아즈 연구실에서만 나왔으며 그 뒤로 어느 연구실에서도 재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전세계 뉴스의 과학면에서 다시 새로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네이처 결과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주인공은 랭거 디아즈 연구실이었습니다. 이번엔 철회된 3년 전 논문과 전혀 다른 물질인 질소가 도핑된 루테튬 수소화합물이었죠. 연구 결과는 엄청납니다. 무려 기존 실험보다 100배 낮은 압력에서 영상 21도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온에서 초전도 특성이 나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기존 상온 초전도체의 문제인 높은 압력의 수준까지 낮추고 심지어 그 온도는 더 상온에 맞추면서 초전도체 특성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다시 한번 네이처에 발표한 겁니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루테튬 수소화합물은 처음 대기압의 2만 배 정도 되는 압력에서 신비로운 푸른색 빛을 띄었다가 3일후 대기압의 1만 배 정도 수준으로 압력을 낮추자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띄었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논문에 다시 한번 반신반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은 디아즈 연구팀에게 이 결과를 다른 연구실이 재현할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논란의 부채질이라도 하는 듯 디아즈 교수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어널시 메터리얼즈가 현재 새로운 수소화합물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 프로세스의 독점권과 지적재산권을 고려해 샘플 제작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배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자신의 스타트업을 차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실험 자료를 과학계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임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기다릴 만한 소식이 있다면 해당 논문의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LMH 연구팀이 해당 결과를 다시 재현해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발표된 다시 최초가 된 상온 초전도체 논문. 이 논문의 결과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일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을지 그것은 디아즈 교수의 연구팀 외에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조차 모를 수도 있죠. 물론 상온에서도 가능한 초전도체의 탄생은 우리 과학의 미래에 엄청난 청신호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에 함께 과학을 하는 일원으로서 이 연구가 결국 진실로 드러나기를 희망하지만 그동안 과학계가 쌓아온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의심의 시선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2020년 랭거디아즈 교수의 철회된 초전도체 논문은 그동안의 그의 연구 실적 중 유일한 철회 논문이라는 것이며 이번의 결과가 그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논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 누군가 이 결과를 재현함으로써 그들의 데이터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이루어질 때면 말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잘못된 목적이나 혹은 실수에 의해 탄생된 논문들이 이따금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다시 밝혀지면서 과학계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꿈을 현실로 바꿀지도 모를 상온 초전도체 연구,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상온에서도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전기도선을 만들 그 발판을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이 순간, 이 연구, 이 미래들, 이것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잘못된 상상일까요? 지금까지 반전 드라마보다 더 뜨거운 가장 핫한 거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